어제 428조, 끝자리까지 하면 429조에 이 내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될 때 한국당은요, 국회에서 시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과될 때까지 뭐하고 이제 마지막에 통과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그 60여 명이 제1야당을 무시하냐고 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서 시위하는 모습이요, 볼성사나웠습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상 통과하는데 원내대표부터 당에서 다 합의를 해놓고 의총할 때 뒤늦게서야 몇 명 떠들고 또 그런 부분을 국민들 앞에 카메라 앞에 보여줄 거라고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가지고 야당을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산안은 통과됐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예산 통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의원들 지역구에 관련되는 예상을 넣어주면서 찬성을 표를 던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하더라도 국민의당과 이 더불어민주당 두 당이면 통과가 되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몇몇을 챙기는 부분으로 거래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당만 끌어안고 한국당은 무시하는 쪽으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원내대표단은 그저께 이번에 이 예산안을 합의하는 부분의 원칙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더불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단이요. 그러면 합의를 해준 거죠. 뒤늦게서 당에서 뭐라 하니까 뒤늦게 뭐라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예산을 가지고, 법안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싸우고 또 정치투쟁의 도구로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죠. 그걸 뭐 빨리 통과시켜 줬다고 429조가 그래 한 20일 빨리 통과시켜 줬다고, 물론 법정시한은 뭐 임박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선진적인 국회고, 이걸 가지고 내년 1월 1일 새벽까지 끌고 갔다고 무슨 후진적인 국회입니까? 그러지 않지요. 지금 국회가 현 정권의 독주를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하에서 이런 부분을 설거머니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오더냐는 거죠. 그래서 한밤에 한국당이 빠진 채 이번에 이 통과와 관련되는, 예산 통과와 관련되는 부수법안,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복지 예산을 조금 깎았다 이러는데, 이걸 깎아가지고 늘린 것이 뭐냐? 전통적으로 국회에서 마지막에 쪽지 예산이니 각 정당의 유력 인사나 각 정당의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 등의 지역구를 챙기는 예산을 빼먹는데요. 이번에는 예산안 처리에 협조한 호남의 국민의당 의원들의 이 지역구 예산 정액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이 국민의당 의원인 이 광주, 강진 고속도로 주변의 지역구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요, 100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비용도 510억이 정액됐고요. 보성에서 임성리 철도 건설 비용도 기존에 2000억쯤 있는데 여기에 678억이 정액됐고, 함양 울산 고속도로 건설 비용도 기존 1200억에서 40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지역구 이 민원이 요청이 쇄도하면서 마지막에 이걸 조정을 한다고, 일자리 복지 깎고 거기에 넣어준다고 이 난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야 할 것 없이요, 지도부의 지위가 이렇게 남용이 되면서 도로 전철, 철도 이런 부분에 지역구 근처에 지나가는 이런 교통 이 예산과 관련되는 정액 편성이 눈에 띄고 새만금 관련해서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쪽지 예산을 하고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막히자 예결위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흥정을 하는 일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결국 깨끗한 척 해도 할 짓들은 다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래, 예산 이런 거는 또 애교라 칩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보면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안 마련을 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금지법을 처리한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많아서 두 당의 공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서로 예산에 처리해 주기로 합의하면서 또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 지역구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한 결국 장기적으로 국회의원이 보장될 수 있는 식으로 선거구제를 개편하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예산안에 옵션으로 넣어갖고 그 부분에 더불어민주당이 노력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약속을 받아낸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서 잡힌 이런 내용은요. 권은희 국민의당 부대표와 주고받은 내용이라는 거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현재로서는 지난번에는 호남에서 두석 빼놓고 압승해서 휩쓸었는데요. 다시 선거를 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렇게 이기기는 어려울 거니까 앞으로 미래가 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당 중진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대 선거구제를 해가지고 자기가 정치적 거물이니까 2명, 3명 뽑을 때 당선되자라는 식의 선거구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예산 통과 전에 다당제 존립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도 선거구 제도가 이렇게 개편이 되면 다당제, 이 중대 선거구제로 영남에서도 2등은 자기들이 할 거니까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당은 정권 초반이라서 관심이 없지만은 국민의당이나 야당은 개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 가장 시급한 예산으로 덜미가 잡혀 있을 때 이 바타로 걸어가지고 그 약속을 해라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자, 한국당은 추악한 뒷거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흥분하는데요. 왜 한국당은 항상 뒤늦게 흥분을 하는 겁니까?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도록 막고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한 전제가 뭐라고 정치적 요구를 했어야 되지요.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예산안은 사실상 자기들이 들어가서 통과시켜 준 거나 마찬가지면서 뒤늦게서 이렇게 흥분하는 거는 당내에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진짜 분노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국회 원내대표쯤 이러면 국회의원 중에도 제일 성공한 사람 이러면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몇 명을 늘릴 거냐 예산안에서 이야기하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요. 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500명 하니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9,450명 하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그러면 그 중간인 9,475명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당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요. 배추 장사들 입찰 붙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경매입니까? 참 정말 배추 장사하고 똑같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요. 자, 국회 수준만 이렇습니까? 검찰 수준도 삐까삐까합니다. 검찰총장이요. 최근에 이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 이런 비판에 많이 시달려 왔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자살하는 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코너에 몰리니까 검찰총장이 세월호 댓글 특수활동비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대검으로부터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서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리가 있으면 끝까지 수사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검찰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고,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 보복 수사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검찰이 이제 법안 통과되고 예산 통과되고 나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써먹을 거는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들여서 다 써먹었다, 이제 이쯤 되니까 약간 풀어줘라, 이렇게 오다가 내려와서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의 일부는 이제 이번 연말까지 하고 그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연말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연말 전에 하면 안 되고 연말 이후에 하면 안 됩니까? 검찰 또한 하는 것이 시정잡배들과 다를 바가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 87명이 145일째 적폐청산 수사에 지금 매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MB 조사라고 하는데요. 아마 MB 조사를 하기까지는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검찰총장은 지금 내년에는 민생 사건에 집중하겠다 했는데 과연 그럴지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적폐청산 수사가 철저하게 지속될 겁니다. 다만 지금쯤은 연말에 예산 법률 통과시켰으니 선물을 하나 주는 양, 이제 연말부로 끝난다 이러는데요. 지금 각 공기업마다 인사청탁한 조사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누가 청탁했는가 잡아내어서 고소고발이 또 진행이 될 건데요. 거기에서 야당 의원 또 수십 명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안 하고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또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고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현 여권이 내년에 야당들을 압박하지 않고 길을 살려주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거나요, 19개 사건에 145일째 87명의 검사가 11개 부서를 갖다가 동원해서 현재 구속자가 26명, 구속영장 청구자가 38명, 기각률이 29%의 이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도 지금 너무 필요하다, 정치검찰 돼가는 거 아니냐, 하명수사하는 게 검찰이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여기서 김을 살짝 빼는 부분이지 절대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로 적폐청산 수사를 그만하려 하면 이제 적폐청산 수사는 충분히 했다,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계획해야 되는데 그건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수사할 내용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 하면서요, 검찰총장이 정권을 향해서도 한마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올해 안에 매듭 짓고 내년에는 민생에 간다. 자, 민생에는 또 적폐가 없겠습니까? 결국은요, 민생수사가 또 적폐청산 수사 2가 될 겁니다.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이 못 믿을 만한 정권이 어떻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최경환 의원이 오늘 아마 10시에 검찰에 출두를 한 모양입니다. 자, 시작은 특수활동비인데 과연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만 적용되겠느냐 하다 보면 이런저런 부분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친박 핵심들에 대해서 각종 공천과 관련되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이 최경환, 서청원은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정치적 라이벌로 제거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속으로 웃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출두하기 전날 어제 아마 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에서 오랜 정치적 동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홍 대표에 대해서도 저는 자신을 좀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기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할 때 국회에서 나온 특수활동비, 이건 물론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아닙니다.
국회에서 책정되어 있는 80억쯤 되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운영위원장실에서 당시 쓰고 집에 갖다 줬다. 왜냐하면 홍 대표가 당시 이 성완종 씨로부터 돈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논란이 2015년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홍 대표가 선거 등록한 내용 돈은 뭘로 했냐고 하니까 2008년 여당의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놓은 돈 4천에서 5천만 원을 현금화해서 쓰고 남은 거를 집에 갖다 줬다 하면서 그렇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위용 논란이 벌어졌죠. 그래서 당시 나온 돈은 그때 돈 쓴 직원을 통해 확인해서 페이스북에 밝혔고 조사했더니 이런 돈 갖다 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치를 하다 보니 식사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돈을 운영위원장 하기 전에는 개인 급여에서 했는데 근데 급여 통장에 특수활동비가 들어와서 그걸로 식사비를 쓰다 보니 통장에 급여가 남아있어 그것을 집에 갖다 줬다. 한 저수지에서 이 돈 쓰고 저 돈 썼으니 어떤 게 급여고 어떤 게 특수활동비니 알 수 없었다고 법률가답게 적당히 빠져나갔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한 데서 드러났듯이요. 대한민국의 국회도 솔직히 말하면 여기 경매 입찰하는 시정의 상인들과 다를 바 없고요. 대한민국의 이 검찰이 조사를 하는 내용도 보면 정말로 충실한 정권의 중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권위가 있어서 전부 국회의원 되거나 검찰 되거나 둘 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 그런데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처신하는 행동이 있다인데요. 남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집단들입니다.